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26번째. 명사수들. 추운 아침. 희미한 눈빛과 창백한 얼굴로 레스터 스퀘어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어나기 싫어해. 대부분은 일찍 일어나는 편이 아니야. 밤에 활동하는 새처럼. 해가 높이 떠 있을 때는 잠자리에 들고 별이 빛날 때는 개어서 먹이를 노리거든. 낡은 블라인드와 커튼 뒤, 뒤층과 다락방에서 가짜 일은 가짜 머리카락, 가짜 칭호, 가짜 보석, 가짜 이력으로 숨어 사는 강패 무리들이 잠들어 있어. 해외배와 국내 트레드밀에 대해 경험담을 나누는 신사들, 약한 정부를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떨고 있는 첩보원들, 배신자, 겁쟁이, 깡패, 도박꾼, 사기꾼, 거짓 증인들, 어떤 이들은 더러워진 철판 아래에 낙인 찍힌 흔적도 있어. 모두 네로보다 더 잔인하고 뉴게이트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지. 왜냐면 어떤 모습이든 악마는 매우 사악하고 교활하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거든. 쇼츠 앞에 핀을 꽂고 자신을 신사라고 칭하며 카드나 색깔을 배경으로 당구를 치거나 빚을 다루거나 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교활한 악마의 모습이야.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도 언제든지 레스터 스퀘어의 흐름 속에 숨어서 악행을 계속하는 그를 버킷 씨가 찾을 수 있지. 하지만 이 추운 아침은 그를 깨우지 않아. 그를 찾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조준경 가게의 조지와 그의 친구는 일어나서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정리해. 조지 씨는 작은 거울 앞에서 면도하고 머리도 깎고 곧바로 마당의 펌프에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돌아와. 큰 수건으로 몸을 문지르며 마치 방금 잠수한 잠수부처럼 숨을 헐떡이고 머리카락은 태양에 타서 더 꽉 말리며 마치 철제빗이나 카레용 빗으로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곱슬머리를 만들어 머리를 문지르고 숨을 내쉬고 광택을 내며 머리를 좌우로 돌리면서 목을 세게 긁어대 몸을 앞으로 숙여서 젖은 다리와 몸을 보호하고 폴이 무릎을 꿇고 불을 피우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며 오늘 하루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해. 그리고 조지가 말하길 오늘 아침에 담배는 그리들리의 묘를 기리기 위한 것일지도 몰라. 그래서 폴, 조지 씨가 잠시 침묵 후 말했어. 어젯밤에 시골 생각했어. 폴은 깜짝 놀란 듯 일어나며 말했지. 네, 선생님, 어떻게 생겼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폴이 생각하며 대답했어. 그게 어떤 느낌이었어? 글쎄요, 잔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조들이 떠다니는 모습도 봤어요. 폴이 다시 생각하며 말했어. 백조들이 잔디 위에서 뭐 하고 있었어? 아마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폴이 대답했어. 주인은 다시 얼음을 옮기고 폴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 준비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간단한 아침 식사 재료를 두 사람분만 차려내고 녹슨 벽난로에 숯불에 베이컨 한 조각을 구워내는 정도니까. 그런데 폴은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 갤러리 곳곳을 비집고 돌아다녀야 하고 한 번에 두 가지를 가져오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려. 결국 아침 식사가 차려졌어. 폴이 알리자 조지 씨는 파이프의 재를 벽난로에 털고 파이프는 벽난로 구석에 꽂아두고 식사 자리에 앉았어. 자기 접시를 들고 먼저 먹기 시작하자 폴도 타라 앉아서 접시를 무릎에 올리고 먹기 시작했지. 겸손해서일 수도 있고 검게 탄 손을 숨기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먹는 방식이기도 해. 이나라 조지 씨가 칼과 포크를 들며 말했어. 그러니까 폴, 너는 한 번도 나라를 본 적이 없지. 저는 한 번 습지대에 가본 적은 있어요. 폴이 만족스럽게 아침을 먹으며 대답했어. 어디 습지대? 그게 어디냐고요, 선생님. 폴이 답했어. 그게 어디야?
모르겠어요. 선생님, 폴이 말했어. 하지만 봤어요. 선생님, 평평했고 안개가 끼었었어요. 조지 씨와 폴은 서로 존중과 경의를 담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조지 씨는 자신이 태어난 곳이 시골이었다고 말했어. 정말이야. 선생님. 폴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 그래. 그리고 거기서 자랐지. 폴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주인을 쳐다보다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어.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지. 나는 새소리 하나도 모르지 않는다고요. 조지 씨가 말했어. 영국 잎사귀나 열매도 이름을 다 알 수 있어. 나무도 몇 개는 올라갈 수 있고 한때는 진짜 시골 소년이었어. 우리 엄마도 시골에 살았었고 그분은 멋진 할머니셨겠네요. 선생님, 폴이 말했어. 그래, 그리고 그때는 아직 35살도 안 됐었지. 조지 씨가 대답했어. 그런데 내가 내기하는데 90살이 되어도 지금처럼 곱고 넓을 거야. 어깨도 지금만큼 넓고 그분이 90살에 돌아가셨어요. 선생님, 폴이 물었어. 아니, 말도 안 돼. 편히 쉬게 해드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길. 조지 씨가 말했어. 내가 시골 소년, 도망자, 쓸모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한 번도 나라를 본 적이 없지 습지와 꿈을 빼고는. 했지. 에넨폴은 고개를 저었어. 그거 보고 싶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폴이 대답했어. 도시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선생님, 폴이 말했어. 저는 다른 건 잘 몰라서 새로 배우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걱정돼요. 너 몇 살이냐? 폴, 조지 씨가 담배를 입에 물고 잠시 멈췄어. 애는 저는 대략 팔이 들어가 있는 나이예요. 폴이 말했어. 80은 아니고 18도 아니에요. 그 중간쯤이죠. 조지 씨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웃으며 말하려던 찰나 폴이 더러운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걸 보고 멈췄어. 저는 탁 8살이었어요. 폴이 말했어. 그때는 동네 계산대로 고철장에 가서 심부름을 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래된 건물 아래에 앉아 있던 고철장이 있었는데 혼자서 불 피우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리 와선 아랑 같이 가겠니? 저는 네라고 했고 그와 저 그리고 불이 함께 클럭케벨로 돌아왔어요. 그게 만우절이었어요. 저는 10까지 셀 수 있었어요. 만우절이 또 돌아오면 저는 이제 친구야, 너는 1과 8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만우절에는 이제 친구야, 너는 2와 8이야 라고 했고 결국 10과 8이 됐어요. 그게 그렇게 높아지니까 제 마음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항상 8이 들어간다고 아는 이유예요. 아, 조지 씨가 아침 식사를 다시 시작하며 말했어. 그 고철장은 어디 갔어? 술이 그를 병원에 넣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병원은 그를 유리 케이스에 넣었다고 들었어요. 폴이 신비롭게 대답했어. 그 덕분에 승진한 거야? 사업을 맡았다고. 네. 선생님, 저는 그 일을 맡았어요. 그게 뭐든 간에요. 별로 큰 일이 아니었어요. 사프론 힐, 해튼 가든, 클러케넬, 스미펠드.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었어요. 가난한 동네였고 사람들이 냄비를 다 써버릴 때까지 쓰는 곳이었죠. 대부분의 떠돌이 고철장들이 우리 집에 묵었어요. 그게 우리 주인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노래도 잘 불렀고 멋진 곡도 연주했어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었어요. 냄비를 고치거나 끓이는 것밖에 못했어요.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너무 못생겼고 그들의 아내들이 저를 싫어했어요. 그들은 정말 까다로웠어요. 폴, 군중 속에서도 너는 충분히 통했을 거야. 조지 씨가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어. 아니요. 선생님,
폴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그럴 생각은 없어요. 고철장에 있을 때는 꽤 괜찮았어요. 그때는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릴 때는 입으로 불어서 불 피우고 피부가 상하는 것도 감수했고 머리카락이 타버리기도 했어요. 연기를 삼키기도 하고 뜨거운 금속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거나 고철장 일하는 동안 거의 매번 술에 취한 고철장과 실랑이도 했어요. 그때도 제 모습은 참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12년 동안 어두운 용광로에서 일했고 가스 공장에서 불이 나서 타버리기도 했고 폭죽 공장에서 불꽃을 채우다가 창문 틀에서 날아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생김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는 이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다시 커피 한 잔을 더 달라고 부탁했어.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지. 그 사고 이후에 처음 너를 봤어. 선생님, 기억나. 기억하지. 폴, 너는 햇살 아래를 걷고 있었지. 기어가듯이. 선생님 맞아. 폴 밀치며 가던 거 반모자를 쓰고. 폴이 흥분해서 말했어. 반모자를 쓰고 그리고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던 거. 폴이 더 흥분해서 외쳤어. 두 개의 지팡이로. 그때 내가 멈췄을 때. 폴이 컵과 접시를 내려놓으며 급히 무릎에서 접시를 치우고 내게 말했지. 이봐, 친구, 너 정말 힘든 일을 겪었구나. 그때 나는 별로 말하지 않았어. 선생님, 왜냐면 강하고 건강하며 용감한 내가 이렇게 절름 발이 뼈다귀 같은 나에게 말을 걸다니 깜짝 놀랐거든. 그런데 너는 이렇게 말했어. 가슴에서 힘차게 내뱉으며 마치 따뜻한 술잔 같은 목소리로 무슨 사고를 당했니? 많이 다쳤구나. 무슨 일이야? 친구, 힘내서 이야기해봐. 힘내라고? 난 이미 힘이 났었어. 폴이 말했어. 나는 너에게 말했고, 너는 나에게 더 말했고, 나는 또 너에게 더 말했고, 결국 지금 여기까지 왔어. 선생님, 여기까지 왔어. 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상하게도 옆으로 슬쩍 피하며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로 선생님을 쳤어. 그리고 아침 식사를 치우기 시작했지. 이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으로 가득 찬 이 장면은 폴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활기차게 진행됐어. 그는 갤러리의 세면을 힘차게 돌아다니며 갑자기 선생님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충성심을 표현하는 듯한 인사를 했어. 그러고는 아침 식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지. 조지 씨는 웃으며 어깨를 두드리고 즐겁게 웃으며 도와주고 갤러리를 정리했어. 정리 다 하고 나서 그는 덤벨을 들었다가 몸무게를 재고 살이 좀 찐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혼자서 검도 연습을 진지하게 시작했어. 그동안 폴은 평소 하던 대로 테이블에 앉아 나사 조이고 풀고 닫고 파일로 다듬고 작은 구멍에 휘파람을 불며 점점 더 검게 타버리며 총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고 또 하고 풀고 하는 모습이었지. 그러던 어느 순간 복도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평소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손님이 온 것 같은 소리였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모습은 11월 5일, 즉 베베로 데이 같은 날에나 어울릴 법한 모습으로 다가왔어. 그 모습은 다리 절뚝거리고 못생긴 인물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두 명의 들것이 그를 옮기고 있었어. 그 옆에는 얼굴이 꽉 조여진 가면 같은 표정을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영국을 폭파하려던 그날에 대한 유명한 시를 읊을 것만 같았지만 입술을 꽉 다물고 버티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았어. 그 인물은 헐떡이며 오 주님, 아, 세상에 내가 흔들렸어요. 라고 하면서도 안녕, 내 친구 잘 지내. 라고 인사했어. 그때 조지 씨는 그 행렬 속에서 스몰리드 할아버지를 알아봤어.
할아버지는 산책하러 나온 것처럼 보였고 손녀인 주디가 곁에 붙어 있었지. 조지 씨, 내 친구. 스몰리드 할아버지는 들것에서 팔을 빼내며 말했어. 어떻게 지내? 나를 보고 놀랐지. 내 친구, 당신 친구를 시내에서 본 것보다 더 놀랄 일은 없었겠어요. 조지 씨가 대답했어. 나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 몇 달 동안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귀찮기도 하고 돈도 들고. 그런데도 이렇게 보고 싶어서 내 친구 조지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시죠? 나도 괜찮아. 조지 씨가 말했어. 당신도 그렇겠지. 그럼요. 저는 아직도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조지 씨를 잡으며 말했어. 내 손녀 주디도 데리고 왔어요. 절대 못 참았어요.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녀가 차분히 잘 견뎌내네. 조지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그래서 우리는 마차를 불러서 의자를 넣고 모퉁이 돌기 전에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내 친구 집에 와서 뵙게 하려고요. 이 사람은 마차 기사야. 별다른 건 없어요. 요금에 포함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맥주 한 잔에 고용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한테는 이펜니예요. 주디, 이 사람에게 이펜니 줘. 내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다뤄. 부를 필요는 없었을 텐데. 혹신 어이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요. 스몰리드 할아버지는 폴을 힐끗 쳐다보며 약간 겁먹은 표정으로 오, 주님, 세상에, 라고 중얼거렸어. 그리고 그 표정은 폴이 처음 보는 검은 벨벳 모자 쓴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치 죽은 새를 노리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멈춰선 폴의 모습과 겹쳐졌지. 폴은 그 순간 총을 들고 서서 마치 이 못생긴 까마귀 같은 노인, 새를 쏘려고 하는 것처럼 멈춰 있었어. 주디, 내 새끼, 할아버지 스몰리드가 말했어. 이 사람에게 이 펜니 줘.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은 런던 서쪽 거리에서 갑자기 피어오른 듯한 기이한 인간 균사체 같은 존재였어. 낡은 빨간 재킷을 입고 마차를 잡거나 마차를 부르는 사명을 띤 듯한 모습이었지. 그는 이 펜니를 받고 그 돈을 하늘로 던졌다가 손목을 휘둘러 잡아채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러섰어. 조지 씨, 좀 도와줄 수 있나요? 할아버지 스몰리드가 말했어. 불 가까이 좀 데려다 줄게요. 난 불에 익숙하고 나이도 있고 금방 추워지거든요. 아, 세상에. 그 말은 갑자기 마치 요정처럼 폴이 그를 들어 올려서 의자와 함께 벽난로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온 거야. 오, 주님. 스몰리드가 헐떡이며 말했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별이여. 내 친구. 내 일꾼이 정말 힘세고 빠르구나. 주님. 정말 빠르네. 주디, 좀 뒤로 빼줄래? 다리에서 불이 타는 것 같아. 하고 냄새로도 알 수 있을 만큼 그의 양말에서 나는 냄새를 모두가 느꼈지. 조용히 주디는 할아버지를 조금 뒤로 밀어내고 평소처럼 흔들어 깨우고 검은 벨벳으로 덮인 눈을 다시 열게 한 후 스몰리드가 다시 아이고 세상에 오 주님 하고 말하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지 씨를 보고 두 손을 다시 내밀었어. 내 친구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내 집이야. 정말 멋진 곳이네. 그림 같아. 여기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니? 내 친구. 할아버지는 조금 불편한 듯이 말했어. 아니,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조지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 그 일꾼도 그렇고. 아, 세상에. 그는 절대 의미 없이 무언가를 터뜨리진 않지. 그렇지. 그는 자기만 다치지. 아무도 다치게 한 적은 없어요. 조지 씨가 웃으며 말했어.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잖아. 할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덧붙였어. 그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고 조지 씨, 제발 그 불장난 좀 그만두라고 말해줄 수 없겠니? 조지 씨의 고개를 끄덕이자 폴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채로 갤러리의 다른 쪽 끝으로 물러났어. 할아버지는 안심하며 다리의 통증을 문지르기 시작했지. 조지 씨, 잘 지내시죠? 할아버지가 조지 씨를 향해 정면으로 서서 검을 손에 쥐고 말했어. 잘 나가고 계시죠? 복도에서 잘 지내시나요? 조지 씨는 차가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활기차시고 좋은 분이시네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하하, 계속해봐. 조지 씨가 웃으며 말했어. 내 친구. 그런데 그 검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날카로워 보여. 혹시 실수로 누군가를 지를 수도 있겠네. 조지 씨. 나오, 착해. 저주받을 놈이야. 그 훌륭한 노인네가 조용히 주디에게 말했어. 그동안 병사 한 명이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검을 내려놓았지. 돈도 빌려놓고 이 살인 같은 곳에서 복수라도 하려는 건가 봐. 내 할머니가 여기 있었다면 머리라도 깎았을 텐데. 조지 씨는 돌아와 팔짱을 끼고 점점 더 의자에 기대어 앉아지는 노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 이제 시작이군. 호호. 스몰리드 할아버지가 손을 비비며 교묘한 웃음을 지었어. 그래, 이제 시작이야. 뭐가 시작된 거지, 내 친구. 파이프 하나만 있으면 돼. 조지 씨가 차분하게 말하며 벽난로 구석에 앉아있던 의자를 옮기고 그릇에서 파이프를 꺼내 채우고 불을 붙인 뒤 조용히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 이게 또 스몰리드 할아버지를 짜증나게 했지. 그는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답답해서 공중을 핥히는 듯한 분노를 내비치며 조지 씨의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은 강한 욕망을 드러냈어. 그의 손톱은 길고 무거우며 손은 야윈데다 정맥이 드러나 있고 눈은 초록색의 물기가 맺혀 있었지. 게다가 그가 계속해서 핥히면서 의자에 점점 더 기대어 쓰러지고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자 주디의 눈에도 끔찍한 광경이 되어서 주디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강한 열정으로 그를 흔들고 때리고 특히 자기 방어술로 숨통을 부르는 부위에 강하게 찔러서 그가 고통에 못 이겨 피걱거리는 망치 소리 같은 소리를 내게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주디는 그를 다시 의자에 앉히고 하얀 얼굴과 설이 낀 코를 보여주면서도 계속해서 핥히고 있었지. 그러고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조지 씨의 등을 툭툭 치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 그러자 조지 씨는 멍하니 불을 쳐다보다가 다시 주디를 노려보며 두 손을 쭉 뻗었어. 내 친구,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내 집이야. 정말 멋진 곳이네. 그림 같아. 여기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니? 내 친구. 조지 씨가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 아니,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조지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 그 일꾼도 그렇고, 아, 세상에, 그는 절대 의미 없이 무언가를 터뜨리진 않지. 그렇지. 그는 자기만 다치지. 아무도 다치게 한 적은 없어요. 조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잖아. 할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덧붙였어. 그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고 도지 씨, 제발 그 불장난 좀 그만두라고 말해줄 수 없겠니? 조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주디는 아무 말 없이 불을 계속 쳐다보다가 할아버지에게 한 번 더 가볍게 찔렀어. 그러자 할아버지는 분노를 참으며 아이고 세상에 정말 하고 중얼거렸어. 얘넨 내가 말하는데 조지 씨가 말했어. 내게 말을 하려면 분명히 말해야지. 난 강패들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없거든. 그게 내 재주도 아니고 난 그리 똑똑하지도 않아.
그게 나한테 맞지 않아. 내가 계속 내 주변을 빙빙 돌면 조지 씨가 다시 파이프를 입에 물고 말했어. 이러다 내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그는 넓은 가슴을 최대한 부풀리며 아직 숨이 막히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보여주려 했어. 혹시 친근하게 방문하려고 온 거라면 고마워. 잘 지내고 있니? 혹시 여기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면 둘러봐도 좋아. 환영이야. 뭐든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말해. 그동안 불을 계속 쳐다보던 주디는 가만히 손가락으로 할아버지를 돋찔렀어. 보이시죠? 그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젊은 여자가 앉아서 좀처럼 앉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조지 씨가 주디를 바라보며 멍하니 말했어. 그녀는 내 곁에 있어야 해. 선생님, 스몰리드 할아버지가 말했어.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고 좀 신경 써줘야 해. 나이 먹은 것도 감당할 수 있지만 난 황산새 같은 새는 아니야. 투덜거리며 쿠션을 찾으며 하지만 관심은 필요하다고. 내 친구 그래요. 조지 씨가 의자를 돌려서 노인 쪽을 바라봤어. 그럼 이제 뭐? 내 친구 조지 씨. 시내에 있는 어떤 사람과 작은 거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조지 씨가 말했어. 그거 들으니 좀 유감이네. 네. 선생님. 스몰리드 할아버지는 다리를 문지르며 말했어. 지금은 훌륭한 젊은 군인인 카스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나서서 다 갚았고 명예롭게 그래요. 조지 씨가 대답했어. 그럼 내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럼요. 내 친구, 당신한테서 듣고 싶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더 이상 그쪽에서 거래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게 좋아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그 젊은 친구는 지금 완전히 멈춰서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친구 아니에요. 조지 씨, 절대 멈춘 게 아니에요. 스몰리드 할아버지가 교묘하게 다리를 문지르며 말했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친구들이 있고, 급여도 받고, 팔린 수익도 있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와. 그런데, 조지 씨, 제 생각엔 아직도 그 젊은 친구가 뭔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고 벨벳 모자를 뒤집어 쓰고 원숭이처럼 귀를 긁으며 말했어. 조지 씨는 파이프를 내려놓고 팔짱을 끼고 의자 뒤에 기대 앉아 있었어. 그의 오른발은 당을 두드리며 지금 대화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 그런데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면 조지 씨가 말했어.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려는 거군요. 조지 씨, 대위에서 선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지 씨가 찡그리며 수염을 쓰다듬으며 멈췄어. 어떤 선장? 우리 알고 있는 선장. 하우든 선장 말이야. 아, 그거야. 조지 씨가 낮은 휘파람을 불며 할아버지와 손녀가 그를 두러지게 쳐다보는 걸 보고 말했어. 그렇군요. 그럼 뭐라고? 더 말해봐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말하세요. 내 친구 노인이 다시 말했어. 어제 그 선장에 대해 문의를 받았어요, 주디. 좀 흔들어봐. 그런데 내 생각은 아직도 그 선장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튼 소리. 조지 씨가 한숨을 쉬었어. 무슨 말이었어요? 내 친구. 노인이 귀에 손을 대고 물었어. 허튼 소리야. 호. 스몰리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 조지 씨. 내 생각엔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질문하는 변호사가 뭘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일거리요. 조지 씨가 딱 잘라 말했어. 그런 건 아니에요. 애넨 그런 변호사가 아니겠군. 조지 씨가 팔짱을 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 내 친구, 그 사람은 변호사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우든 선장의 글 일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 비교하려는 거죠. 그래요.
네, 조지 씨. 하우든 선장과 관련된 광고를 기억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찾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내 친구 악수할래요? 그날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덕분에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스몰리드 씨, 조지 씨가 약간 딱딱한 태도로 다시 말했어. 그런 건 없어요. 난 그의 서명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재앙, 전염병, 기근, 전투, 살인, 갑작스런 죽음이 그에게 닥쳤어요. 노인은 한 번의 기도처럼 기억하는 것 중 하나를 욕으로 바꾸며 벨벳 모자를 꽉 쥐었어. 그의 서명은 아마 반백만 장쯤 될 거예요. 그런데 당신, 내 친구 조지 씨는 아마도 그와 관련된 편지나 종이 한 장이 있을지도 몰라요. 손으로 쓴 어떤 것이든 목적에 맞을 거예요. 그 손으로 쓴 글이 있을지도 몰라. 조병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어. 내 사랑하는 친구. 아니면 없을지도 몰라. 조지 씨가 말했어. 호, 스몰리드 할아버지가 풀이 죽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어. 그렇지만 만약 내가 그것을 잔뜩 갖고 있다면 왜 보여주겠어요? 왜냐면 이유를 모른 채로는 탄환 하나도 만들 수 없거든요. 선생님, 내가 왜 그런지 이미 말했어요. 내 친구 조지 씨, 내가 왜 그런지 이미 말했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다. 병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더 알아야 하고 승인도 받아야겠어. 그럼 변호사한테 가볼래? 내 친구, 그 사람 좀 만나러 가자고 할까? 스몰리드 할아버지가 재촉했어. 낡은 은색 시계를 꺼내며 펴다귀 다리처럼 생긴 시계 바늘이 손목에 달려 있었지.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찾아뵙겠다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10시 반이야. 조지 씨, 그 사람 좀 만나러 갈래. 조지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 그럴 만한 일인 것 같긴 한데 왜 이 일이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 내게 중요한 건 그에 관한 어떤 것도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내 일이야. 그가 우리를 속였지? 우리에게 엄청난 빚을 남기고 도망갔잖아. 내게 관심이 가는 거야. 그에 관한 어떤 것도 나보다 더 관심 갖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 친구, 조용히 말하며 내가 너한테 뭔가를 배신하라고 하는 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준비됐니? 내 친구. 응, 꼭 갈게. 약속은 못하지만 꼭 갈게. 조지 씨가 대답했어. 아니, 아니, 조지 씨, 절대 아니야. 스몰리드 할아버지가 말했어. 그럼 너 이곳까지 태워줄 거지? 어디든지. 비용은 안 받고. 조지 씨가 모자와 두꺼운 가죽 장갑을 챙기며 물었어. 이 농담에 스몰리드 할아버지는 웃음이 터졌어. 길고 낮게 웃으며 벽난로 앞에 앉았지. 그런데 웃는 동안에도 그는 마치 마비된 어깨 너머로 조지 씨를 힐끗 쳐다보며 조지 씨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평범한 찬장 자물쇠를 열고 선반 위를 살피며 결국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소리 나는 소리와 함께 접고 가슴에 넣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어. 그러고는 주디가 한 번 쿡 찔렀고 스몰리드 할아버지도 한 번 찔렀지. 준비됐어요. 조병이 돌아와서 말했어. 필, 이 노인네를 마차까지 데려다줘. 아무 일도 없게 해. 아이고, 세상에. 오, 주님, 잠깐만요. 스몰리드 할아버지가 말했어. 그 사람 정말 빠르네.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내 훌륭한 친구. 필은 대답하지 않고 의자와 그 짐을 잡아채며 조용히 떠났어. 마치 그가 할아버지를 가장 가까운 화산으로 데려가야 하는 것처럼 꽉 끌어안고 복도를 쌩쌩 달렸지. 하지만 그의 짧은 임무는 택시에서 끝났고 그를 거기 내려놓아서 그리고 예쁜 주디가 옆에 앉았고 의자는 지붕에 매달렸으며 조지 씨는 빈자리에 앉았어. 조지 씨는 가끔 뒤쪽 창문으로 택시 안을 들여다보며 깜짝 놀랐어. 그 안에는 무표정한 주디가 있고
한쪽 눈의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네가 항상 자리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앉아 뒤로 기대며 또 다른 눈으로는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에 무력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 27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